여기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을 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할 때 이 법률행위는 이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결국은 요거 의사와 이렇게 플러스 표시, 여기 해서 의사표시죠. 근데 여기에 행위를 줄였고 효과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독일에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이 효과의사를 내시모 효과의사 이렇게 내시모 효과의사 진이라 그래요. 표시상어 효과의사, 표시상어 효과 이렇게 독일어 번역이 있습니다. 효과의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치합니다. 의사와 표시 불치할 때 이 진위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이 진위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방법.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오는 게 갑과 을이 있다. 그랬을 때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해 놓고는 B 토지를 등기했다. 이럴 경우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심의 의사는 A 토지를 합의했으니까 A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죠? 아무리 집어넣어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네? 계약이 성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비토지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소유권 취득 안무가 없죠. 이게 무효니까.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A 토지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비록 을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왜? 등기의 선의 취득은 안 되니까. 등기부 믿고 샀더니 산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 부분 자연적 해석. 두 번째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에 따라서 효과 해석하는 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규범적 해석. 그래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줬습니다. 총완결이라고 쓴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나머지는 부분은 탕감하는 걸로 해석한다는 거야. 또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법적 의무 않는 걸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계약서 문면에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라고 이 계약서를 썼더니 임차인 임대차 끝났을 때 임대인한테 권리금 달라라고 소송이 붙었을 때 법원 입장은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라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뜻이지 임대인이 권리금 스스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그 다음에 임대인 계약 체결을 다 해결할 때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해서 화재 책임지겠다. 이렇게 썼어요. 책임진다. 이렇게 썼다면은, 근데 모든 화재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이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불가항력인 화재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내가 팔겠소 해서 196만으로 내심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표시를 잘못해서 169만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상대방의 진위를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16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면 규범적 해석으로 가죠.
근데 을이 상대방의 진위를 알 수 있다면 196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면 자연적 해소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간극이 있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그 간극을 보충해주는 해석이죠. 후유증 사건 있죠. 후유증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보충해주는 해석 방법이죠. 특히 계약에 있어서. 만약에 단독행위하면 틀려버립니다. 단독행위는 보통 자연적 해석으로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기준을 놓고 첫째, 당사자 기도한 목적, 의사가 원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의무규정이고, 네 번째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 즉 조리. 그래서 해석 기준의 목사임신이라고 그랬어요. 목사임신. 이렇게.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 아까 번에 건너뛰었던 25번 보고 33번으로 갑니다. 25번 보세요.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하고 반사회적 법률의 섞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습니다. 을이 승낙했다면 을이 알 수 없다면 어디로 갑니까? 89만 원의 계약은 성립하는 거 보죠. 구범적 해석으로.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으로 하면 98만 원이고요. 그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158만 원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주었습니다. 이중매매죠? 이중매매하고 법률의 해석을 묶어버렸어요. 네? 그럴 경우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은 갑병계약의 매매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사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됐잖아요. 아까 이중매매에서 등기가 을한테 됐는데 그래도 팔았다면 사기인데 요거는 등기가 안 됐잖아. 등기가 안 됐으니까 팔아도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안 됩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하죠? 을이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뭐죠? 규범적 해석으로 갑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특별한 그 다음에 을은 병명으로 이주하는 소유권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적극가담 없으니까.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 98만으로 합의했는데 제곱미터당 89만으로 기재됐어. 그러면 자연적 해석으로 가죠? 그러니까 98만 원 계약 성립하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98만 원 계약 성립하죠? 만일 갑의 배임에게 적극하다만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 정은 갑병사의 매매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적극가담했다면 절대적 무효죠? 5번이 답입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갑은 을소의 X토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예? 그러면 자연적 해석하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시오. 매매 계약은 X토지에게 유예가 성립하죠? X토지가 성립합니다. 1번이 답이죠. 계약은 Y토지의 유예가 성립하면 틀렸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지만 거기까지만 당사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습니다. Y토지의 계약이 성립하지만 틀렸죠? 착오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XY 어느 토지에 대해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를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서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세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했다면 규범적이죠? 예? 규범적입니다. 35번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법률의 해석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면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겠죠. 진위를 밝혀야 되니까.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에 따라서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맞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즉 계약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맞죠?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에서 커다란 게 들어가죠. 계약에서. 5번이 답이죠. 단독행위는 보통 이리 갑니다. 자연적으로 계약에서 보충적 해석입니다. 36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위자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다면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맞습니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라는 진위가 아니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 묵인하겠다는 뜻이죠. 아까 여기 용인, 묵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어. 아까 보세요. 이 사람이 196만 원으로 할 걸 69만 원으로 잘못한 것을 을이 알았다면은 자연적이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거죠. 네? 따라서 보면 그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규범적으로 갑니다. 이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를 뭘로 바꿔야 돼요? 내심의 효과 의사로 바꿔야죠. 됐나요?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동그라미고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동그라미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X토지의 지분의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Y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명을 이전되게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X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Y토지에 등기된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맞죠?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됐다 하더라도 제3자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죠. 들렸죠? 매수인 X토지의 매수인은 X토지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이 X토지 성립했으니까. 맞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 타당치 않는 걸 고르시오. 1번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서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거다. 맞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의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서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판례는 3번 서면 계약문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를 볼 때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 법적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해석이죠. 이게 틀렸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4번
당사자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쟁의 중에서 발생하는 구속, 고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 대신에 최대한 선처하겠다.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합의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39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의사표시 해석과 연결됩니다. 이따 판례 볼 겁니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하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일치하다면 맞습니다.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 이건 실명법과 연결되죠.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이니까 실명법 적용되죠. 자기 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부동산 매수인은 갑이 아니고 을이죠. 맞습니다.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해서 을의 실명 절차, 을이 실명 절차를 거쳤죠. 을명으로 예금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실명 절차를 거친 을이죠.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기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이 된다. 틀렸죠? 자, 갑이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물로 내세우는 은행도 그러한 양해란 말이 동그라미 들어가면 통정입니다. 양해 들어갔다면 통정입니다. 이게 이 판례는 뭐냐면 이 판례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통정을 표시해도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대출 한도를 초과했어. 그러면 은행의 지점장 A가 갑하고 친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으로는 대출 받을 수 없다. 도저히. 그러니까 이 은행이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를 해주면서 형식상 주채무자 을을 내세워라. 이렇게 얘가 주채무라 돈을 꾸는 걸로 하고 얘한테 빚을 지우지 않는 의사로서 통장은 을로 만들었지만 통장은 갑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행에 양해한 거예요. 코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갑이 그때는 당사자는 갑이란 말이죠. 그럼 을은 당사자가 아니요. 이건 통정이니까 이건 무효고. 네? 양해란 말이고요. 그래서 양해해서 을에게는 채무자로 지위를 책임지지 않을 의도로 을명 후 대출했습니다. 을을 대출 당사자로 볼 수 없죠?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누가 당사자죠? 갑이 당사자죠. 자, 40번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 모두 공공동 96, 99, 39에 있는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계약의 목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죠. 지번의 착오를 일으켰어요. 계약서 목적물에 별개인 공공동 96, 99, 36 헷갈리죠? 을토지 동그라미죠. 표시했습니다. 판례가 할 때 타당한 걸 고르시오. A, B 사이의 매매계약, 갑토지의 계약은 성립하는데 A, B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죠. 착오가 아니죠. B번 A, B 사이의 계약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틀렸죠? 갑토지에 관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3번 A,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을토지에서 성립하는데 틀렸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없죠? 틀렸습니다. A,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해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해서는 원인으로
배수인 명의의 비명으로 경유 소유권 등기는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죠.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A, B 사이의 계약은 무효로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집에 요약 판례집 좀 정리를 합시다. 간단하게. 거기에 법률행위 해석, 요약 판례집 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판례 52번 보세요.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행위에서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진인이 중점을 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 아까 적용되죠. 53번 거기에 뭐 판례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모래시계 보세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X토지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 Y토지 표시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거기에 54번 판례 당사자 확정 문제, 당사자 확정이라고 쓰세요. 아까 문제 봤습니다. 기출인데 행위자가 중요한 판례죠. 타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법률행위했습니다. 행위자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 일치합니다. 의사가. 그럼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하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래시계 행위자 첫 번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위자 명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일치하다면 일치한 당사자 의사로 확정하고 을이 부동산 경매질세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매우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죠. 자금 출연자 남편 돈으로 처가 은행의 실명 절차를 거쳐서 처명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죠. 그럴 때는 실명 거친 원칙적으로 처가 당사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출연자가 당사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 출연자를 당사자로 하려는 은행 측과 명백한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 5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단서 조항에 권리금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하며로 기재했다. 종료 심사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판례 57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죠. 이때는 맨 마지막 줄에 그 두 번째 줄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58번 두 번째 줄 모든 화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라는 것은 불강력까지도 포함되는 뜻이라고 해석하죠. 보충적 해석입니다. 거기에서는 판례 59번 후유증 사건이죠. 가해자 피해자 전혀 예상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가 됐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가 바로 그 문제 풀이 기출문제 구해죠. 하도록 합시다.